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월간 Q&A, 우리 이번엔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쌤이 첫 번째 월간 Q&A에서는 이제 데프 수업에서 나왔던 질문들, 그래서 이제 그걸 스타트업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증감수와 관련된 뭐 오해와 진실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했었다, 그죠? 이번에 쌤이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가장 또 최근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고민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좋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 여러 개 중에서 뭘 고를까 하다가 이걸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됐어. 김땡하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한 건데 무려 이제 이 친구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2번이나 질문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쌤이 한번 내가 직접, 왜냐면 조교가 답변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직접 또 한 번 더 답변을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학생들도 되게 많은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문은 이거야. 여러 번 풀어서 발상을 외웠어요. 내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줄까? 이거 좀 읽어줘도 되겠지? 이 친구 재수생이라서 작년에 푼 적이 있었대. 근데 그 문제가 이 문제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쌤은 이제 26학년도 알고리즘 수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작년 거를 미리 풀어봤나 봐. 그래서 25학년도 알고리즘 수투 문제를 이제 보는데 60번 문제래요. 근데 이 문제를 자기가 작년에 푼 적이 있어서 그때 못 풀어서 여러 번 다시 풀어봤었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 풀이들이 다 외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외워져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맞아. 이거 이랬었지. 이거 어려웠어. 함수가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내가 이 조건을 다르게 판단해서 문제를 못 풀었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이 답이 되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답이 얼마인지도 기억이 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재수생이야. 뭐 N수생이야. 기출문제 추구장창 풀어봤어. 그러니까 기출만 보면 이제 지겨워 죽겠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기출은 지겨워. 그죠? 그 다음 고3 친구들도 예로 하나 들어볼까? 고3. 자, 고3 수험생들 현역이죠. 자, 현역 친구들도 마찬가지. 자, 예를 들어서 수1이나 수2 수업을 듣는데 알고리즘이 일단 N제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일단은 기출 기반이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하면서 다 한 번씩은 해봤던 것들인데요. 한 번이 뭐야? 내신할 때 막 여러 번 돌리잖아. 그러니까 한 2번, 3번. 그래서 쌤이 실제로 수원 수업할 때 이제 단과 수업할 때 애들 앞에서 문제 푸는 거 다 보잖아. 어떤 줄 알아? 보기가 있잖아요. 이런 친구 내가 진짜 많이 봤어. 문제가 있고 읽어. 답 체크해. 풀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답이 기억이 나는 거야, 머릿속에. 주관식이어도 애들이 기억을 하더라고. 하도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3이든 N수생이든 물론 사실 저는 기출 기억 잘 안 나는데요. 사실 그거 좋은 거야.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기출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늘 새롭잖아. 늘 짜릿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러니까 그건 더 좋은 건데 이런 친구들 아, 나는 기출 너무 많이 봤어. 그 다음에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 나 내신하면서 기출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다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풀이를 그냥 빠르게 적은 다음에 쌤 해설을 듣는 게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 결국 나는 새로운 문제를 원해. 기존 기출들은 내가 다 아니까 싫어. 새로운 문제 풀어. N제. 근데 N제 여전히 어려워. 문제들 잘 안 풀려. 무한반복입니다. 똑같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출은 잘하니까 모르겠어. 잘하니까 쉬워.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으니까 그냥 막 풀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N제로 넘어가. 근데 N제로 넘어가니까 너무 어려워. 문제들이 안 풀려. 그래서 해설을 들어. 이해해. 그래서 안 풀렸으니까 다시 풀어. 오케이, 됐어. 그리고 다시 또 다른 N제 사. 또 풀어. 안 풀려. 안 풀리니까 해설 들어. 해설 들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제 끝. 또 다시 또 N제 사. 수많은 N제들 있잖아요. 우리 시중에. N제들이 진짜 많으니까 5만 N제들을 다 삽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나도 다 알고 있어. 무슨 아카이브, 그쵸? PDF 막 다 올라와 있잖아. 그쵸? 쌤 것도 막 올라가 있더만. 애들이 알려줬어. 그래서 막 그런 PDF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새로운 N제 문제 계속 주구장창 푼단 말이야. 그리고는 몰라. 물어봐. 해설 들어. 이해했어? 또 다시 풀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N제만 주구장창 풀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요. 뭐 고3은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엔제 많이 풀 거야 지금.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엔제들 많이 풀 텐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마 N수생들, 재수생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 엔제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많이 느는 거 아니라고. 쌤도 엔제 수업 있어요. 근데 나는 엔제 수업,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그냥 막 푸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난 기출만 잘 풀어도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왜 엔제만 계속 주구장창 풀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친구가 이제 이 질문을 했어요. 요 문제가 이제 나는 머릿속에 좀 잘 남는데, 너무 기억에 잘 남는데, 그래서 그냥 풀이가 다 보이고요. 뭐 그래프도 다 보인대. 얘들아, 기억나면 어때? 기억나는 게 뭐가 문제야? 그치? 여러분들이 다시 스스로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외워서 풀지 마시고요.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외워서 풀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저 아무리 근데 안 외우고 싶어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난다니까요. 떠오른다니까요. 답이 계속 보여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여러분들은 근거를 내세우면 됩니다. 떠오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거 내세울 수 있으면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해.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풀이를 적잖아. 한 줄 한 줄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막 떠오를 거야.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 발상들이 막 떠오를 거야. 기출들은. 내가 이미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그쵸? 그리고 엔제는 아마 안 떠오르겠지. 처음 풀어본 문제니까. 그쵸? 근데 기출들이 막 떠올라. 떠오르면 어쩌라고? 떠올랐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 발상이 떠올랐다면 왜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에 대한 근거를 한번 내세워 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를 다시 풀었어. 이거 떠올리면 끝나는데 쭉 풀기. 이렇게 가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떠올라. 발상이 떠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문제 풀면 끝나는데 이게 아니라 발상이 떠올랐다면 이건 내가 외워서 떠오른 걸 수도 있잖아. 외워서 내가 예전에 문제를 풀어봐서 떠오른 걸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 그러면 이거 왜 떠올려야 되지? 왜 이게 쓰여야 되지? 어떤 조건 때문에 얘가 튀어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요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내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넘어가면서 발상들을 떠올리는 거, 문제풀이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이유를 들어간다면 내가 why, 이유를 내세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그냥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바로 그림 왜 바로 그림 그려? 아니지.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문제부터 해석해야죠. 아무리 아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쌤 이거 여러분들 한 4번 풀어봤겠지만 쌤은 이거 한 30번은 풀어봤을 거야. 근데 난 이 문제 볼 때마다 새로워. 문제 풀이 그림이 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방식은 발문부터 봐야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fx의 극대값이래. 그럼 난 뭘 찾으면 돼? fx의 식을 찾거나 아니면 fx의 그래프를 토대로 바로 판단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내세우라고. 그럼 내가 이제 fx의 그래프 혹은 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네? 그리고는 f형이 2분의 1이란 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만 가지고는 우리가 여전히 식을 다 알아내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gx는 f-2의 실근은 2뿐이다라는 요 조건을 활용해서 나 지금 문제 다 안 풀 거야. 이거 알고리즘 수업 들으면 돼요. 다 안 풀 거야. 그냥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지만 잘 보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토대로 왜 f가 연결돼 있잖아. 그리고 g는 f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토대로 f의 조건을 끄집어내서 잘 생각해봐. 그냥 식으로 보면 모르는 문자 몇 개? 3개예요. x세제곱이면 3차니까 결국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문자 3개잖아. 식 3개가 필요해. 여기 식 하나 있어. 나 식 2개만 더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식 2개를 어떻게든 더 찾아내자.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야. 됐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풀이가 외워진 것 같아? 아니잖아.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 흐름은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여기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오해하는 게 이 문제, 뭐야 이거? 언제 거야? 22년 7월 교육청 13번 문제. 나는 22년 7월 교육청 13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외울 거야. 풀이를 공부할 거야. 가 아니라 어차피 이거 수능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수능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은 길러야 될 거 아니야. 그 힘을 기르는 건 엔제가 아니라 기출문제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이런 방향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근거만 내세울 수 있으면 돼. gx는 f-2. 잠깐만. gx는 함수야? f-2 상수함수야? 함수와 함수와의 관계를 얘기하네? 그럼 나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fx가 3차 함수니까 그냥 대충 하나 그려. 괜찮니? 일단 대충 하나 그려요. 자, 여기에서는 내가 오늘 우리가 월간 Q&A가 시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엄청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데에 접근이 좀 들어가요. 이런 접근은 내가 그냥 쭉 한 번씩 알려줄게. 포커스에 예를 들면서 관찰하자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접근들은 나중에 포커스 갈 때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 아마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야. 어쨌든 간에 함수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프는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의 위치 내가 알아 몰라? 정확히 몰라요. 어딘지 몰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그냥 아무 때나 잡아. 이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다른 데를 잡으면 되는 거지. -1를 그냥 아무 때나 잡으세요. 그리고는 -2의 왼쪽 부분이 fx래. 그러면 fx를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fx 플러스 8이래. -2 이후로는. 그럼 얘가 8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gx랑 f-2. f-2가 뭐야? 여기 f-2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f-랑 만나도록 하는 교점이 2밖에 없다는 거니까 결국은 위로 8만큼 올렸을 때 이 파란색이랑 만나는 게 딱 한 군데여야 돼. 그게 딱 어디밖에 없어? 얘를 올렸을 때 이렇게 8만큼 올라가는 여기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나는 원하는 게 결국 뭐였어?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 fx의 식이었잖아. fx의 식을 작성할 수 있겠어? 요 질문인 거야. 상황을 해석해보고 난 이 상황에서 fx의 식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식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테마 5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방향들을, 발상들을 내가 여기서 한 줄 한 줄 나아갈 때 하나하나 그림을 그릴 때 왜 이렇게 그려야 되지? 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고요. 만약에 내가 내세울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으로. 그냥 그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답지에서 그렇게 하래? 아니 쌤이 그렇게 하래? 그러면 그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무비판적으로 그냥 외우고 그냥 수용해버리고 그냥 그 외워서 그냥 여러분들이 풀이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능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풀어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백날 NG 문제 풀어봐봐. 백날 NG 문제 풀어봐봐. 계속 똑같이 생각 못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기출을 풀어보면서 내가 아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좋지 않은 문제면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거야. 그래서 분석이야. 기출은 기출 문제 풀이가 아니라 기출 분석이에요.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어차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근거들을 하나하나 내세울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 대답할 수 있어? 그럼 그 문제는 그걸로 된 거예요. 대답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거야. 그 기출은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질문해. 내가 그 이유 다 설명해 줄게. 근데 그 이유가 수학이라는 게 되게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개념 하나만 알아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정말 다른 이게 수투긴 하지만 수원의 개념이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학교 개념이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쌤이 뒤에서 다루는 포커스, 그러니까 접근 개념이 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온 거지 당연히 여기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 저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잘 안 돼요.
좀 막혀요 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중학교 개념이 약하네, 아니면 너 수원 개념이 좀 약하네, 아니면 넌 접근이 약하니까 접근 좀 들어봐 라고 내가 디렉션을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서로 합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많을 거고, 나 이 풀이 안 한다? 이거 수업 알고리즘에 쓰세요. 알겠죠? 이런 고민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특히나 엔제, 무지성 엔제들이 진짜 많다고. 내가 나중에 엔제와 관련돼서 TCC 영상도 하나 나중에 찍을 건데, 이번에 이 질문을 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기출 외워져 있어도 어떻다? 괜찮다. 결론 뭐만 해라?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근거를 내세울 수 있으면 된다. 그거를 잘하면, 여러분들 그걸 잘해서 모든 기출을 다 정리했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때부터 엔제 이거야. 그때부터 엔제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떤 근거들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해야 되고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할 수 있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만 주구장창 풀어봐봐. 실력이 늘겠냐고. 절대 안 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꼭 이 말 명심하시고요. 기출 공부부터 제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쌤, 월간 Q&A 원래 한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거의 16분이나 지났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월간 Q&A에선 또 다른 내용으로 쌤이 또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수업 때 봐요.